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니어 건강 주제인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폐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갔던 감기나 기관지염이 시니어에게는 폐렴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시니어 사망 원인 중 폐렴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지는지, 폐렴이 감기와 어떻게 다른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는 왜 호흡기 질환에 더 약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 기능의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폐가 풍선처럼 잘 늘어났다 줄어들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폐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한 번 숨을 들이마셔도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폐 수능도 감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가래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기관지 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감기에 걸려도 시니어 분들은 더 심하게 앓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면역 체계의 변화, 면역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세포들이 젊을 때만큼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면역 세포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하고 한번 들어온 균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감기가 기관지염에서 폐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침 반사와 가래 배출 능력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가래가 조금만 생겨도 몸이 자동으로 강하게 기침을 해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기침 반사가 약해지고 호흡 근육의 힘도 줄어들면서 가래가 폐 안에 고여있기 쉽습니다. 이것이 세균이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더 쉽게 생깁니다. 감기와 폐렴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감기와 폐렴을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감기의 특징.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콧물, 목 통증, 가벼운 기침, 미열. 이런 증상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됩니다. 폐렴의 특징. 감기와 폐렴은 차원이 다릅니다. 폐렴은 폐 안의 공기주머니, 즉 폐포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기와 달리 고열, 심한 기침, 누런 가래, 숨이 차는 증상, 가슴 통증,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고열이 없더라도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지거나 의식이 멍해지거나 식사를 잘 못하는 증상만으로도 폐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단순 감기가 아니라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숨이 평소보다 많이 찰 때, 누런 가래가 갑자기 늘어날 때, 3일 이상 열이 지속될 때, 기침이 2주 이상 갈 때,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호흡기 질환. 단순 감기 말고도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인성 폐렴입니다.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인데 연세가 들면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잘 생깁니다.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파킨슨병 환자,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분,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은 단순히 감기 예방이 아니라 삼킴 기능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과거에 담배를 많이 피웠던 분들에게 흔한 질환인데 이 질환이 있으면 작은 감기만 걸려도 금방 폐렴이나 호흡 곤란으로 진행됩니다. 효과 있는 예방 방법.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방은 예방접종입니다. 시니어 호흡기 질환 예방의 핵심은 운동이나 보약보다도 예방접종입니다. 반드시 맞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폐렴구균 백신.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바로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 13가 또는 15가 백신, 폐렴구균 23가 백신. 이 두 가지를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순서대로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백신만 제대로 맞아도 중증 폐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독감 백신. 독감은 그 자체보다 독감 후에 생기는 폐렴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마다 독감 백신을 꼭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래 배출 능력 키우기. 의외로 중요한 것이 가래를 잘 뱉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루 6잔에서 8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하기, 복식 호흡 연습하기입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면 가래가 묽어져서 훨씬 잘 배출됩니다. 구강 관리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폐렴 예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입안 위생 관리입니다. 입안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 2-3번 꼼꼼한 양치하기, 틀니 위생 관리하기, 잠들기 전 가글하기. 이것이 폐렴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 관리. 겨울철에는 특히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 환기 부족. 이 두 가지가 호흡기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2-3회 환기시키기, 가습기 사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호흡기 질환 고위험군입니다.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 환자, 만성폐질환 환자, 흡연 경력이 긴 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 이런 분들은 감기 증상만 있어도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니어에게 호흡기 질환은 단순한 감기 같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시니어 호흡기 질환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리로 호흡기 질환 예방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